깨지는 유리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날카롭게 파편이 튀는 소리와 함께 윤정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결혼 선물로 받은 텔레비전이 바닥에 산산조각 났고 웨딩 촬영 날 찍었던 가족 사진은 액자 유리가 깨진 채 벽에서 떨어져 있었다. 손에는 피가 흐르고 얼굴엔 눈물이 범벅되었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도현 씨,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어? 당신이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현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윤정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쏟아져도 시댁에서 윤정을 무시해도 그는 그저 침묵했다. 착한 남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아내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처음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 순하고 다정한 눈빛의 도현은 윤정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타입이었다. 친구들은 쟤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라며 놀리기도 했지만 무뚝뚝한 아버지와 자라온 윤정에게 도현의 다정함은 꿈만 같았다. 윤정 씨,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식 날 도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거짓말처럼.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도 떠올랐다. 이제 우리 딸이네. 친딸처럼 여길게.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가. 윤정은 정말로 새 가족을 얻은 것 같아 행복했다. 당신 생일에 가족 외식에 나만 빼고 간 거 설명해봐. 내가 이 집의 개야? 집 지키라고 나만 남겨두고 다 같이 갔던 거? 도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액자를 주워들며 한숨만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윤정은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 참고 살았던 시간이 억울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현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다. 난 이제 못 살겠어. 정말 이렇게는 못 살아.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다.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다. 윤정이 도현을 만난 건 소개팅이었다.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윤정에게 도현의 다정함은 새로운 세계였다. 데이트할 때마다 윤정의 취향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로 놀래키고 무슨 말이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걱정했다. 야, 유도현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하지만 윤정은 그런 걱정을 웃으며 넘겼다. 착한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그런 도현이 더 사랑스러웠다. 특히 도현의 가족을 만났을 때는 더욱 확신이 들었다. 화목한 분위기,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 따뜻한 눈빛까지.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이제 우리 식구니까 편하게 지내.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날 윤정은 정말 행복했다. 이런 가족이 내 가족이 된다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했다. 예식장 잡고 신혼여행 준비하고 집 구하는 모든 과정이 드라마처럼 흘러갔다. 가끔은 너무 좋아서 불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불안함조차 도현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했다. 윤정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댁 식구들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자신은 초대받지 못했다. 도현에게 물었다. 시댁 단톡방이 있었어? 나만 없는 거야? 도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다. 아, 그거. 별로 중요한 얘기 안 해. 엄마가 자주 잡담하는 방이라. 윤정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추석이 다가왔다.
첫 명절이라 긴장됐지만 윤정은 정성껏 준비했다. 선물도 사고 음식 준비도 도왔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식사 시간에 윤정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의자가 부족하다며 간이 의자를 가져왔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 앉을게요. 윤정은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이게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첫 명절이라 서로 어색한 거겠지라고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정의 소외감은 커져갔다. 문제는 시댁뿐만이 아니었다. 도현의 반응이 가장 마음 아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윤정 편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저 눈치만 보고 침묵할 뿐. 도현 씨, 나 진짜 이상해. 시어머니가 나한테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윤정이 용기 내어 말했을 때 도현은 한숨만 내쉬었다. 윤정아, 엄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현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어물쩍 넘기기 바빴다. 윤정은 스스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접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다. 주말 윤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댁을 찾아갔다. 도현의 근무 때문에 혼자 방문했다. 벨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왜 왔어? 장사 안 돼? 윤정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유지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뵈러 왔어요. 과일도 좀 사왔고요.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과일을 받아들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있는 듯했다. 윤정이 거실로 들어서자 갑자기 웃음소리가 멈췄다. 아, 윤정이구나.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시누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고개만 까딱했다. 윤정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마치 자신이 들어오자 대화가 끊긴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밥 먹을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럼 뭐 하러 왔어? 바쁜데. 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윤정은 몇 번 더 시도했다. 단톡방에 넣어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명절 음식 준비를 돕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냉담한 반응, 무시, 그리고 소외. 도현의 생일이 다가왔다. 윤정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준비했다. 그런데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늦을 거야. 가족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가족들이랑? 나는? 엄마가 갑자기 잡아서. 미안. 전화가 끊기고 윤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족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시댁에서 윤정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도현과 결혼한 누군가일 뿐. 한참을 울고 나서 윤정은 결심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그날 밤 도현이 들어오자 윤정은 물었다. 난 당신 가족이 아니야? 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족이지. 그럼 왜 생일에 나만 빼고 식사했어? 당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왜 나만 빼놓고 모여서 당신 생일을 축하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윤정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그날 밤, 그녀는 끝내 폭발했다. 도현의 생일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바쁜데. 어제 도현 씨 생일이었잖아요. 왜 저만 빼고 가족 식사를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숨 소리. 별것도 아닌 일로 전화했니?
그냥 급하게 잡힌 자리였어. 다음에는 너도 부를게.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매번 같은 변명, 같은 약속이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다. 어머니, 저는 도현 씨 아내예요. 가족이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가족에서 배제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윤정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내가 뭐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거야? 그 말에 윤정의 인내심이 무너졌다. 특별한 대우요? 저는 그냥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이방인 취급받고 있어요. 그렇게 서운하면 너희 집에서 따로 살면 되잖아.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려고 해? 우리 일이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다. 도현의 가족일에 자신은 끼어드는 존재였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현실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에서 윤정은 가족이 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현이 퇴근하자 윤정은 결심한 듯 말했다. 나 공방 그만두려고 해. 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인데. 시어머니가 내가 일한다고 불평하시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보려고.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그런 말 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도현 씨, 당신은 모르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현은 그저 어깨를 토닥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그렇게 윤정은 사랑하던 공방 일을 그만두었다. 시댁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보기로 한 것이다. 매일 집안일에 집중하고 요리 실력도 늘렸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윤정을 무시했다. 설날 시댁에 모였을 때였다. 윤정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갔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윤정의 음식은 테이블 한쪽에 치워두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만 내놓았다. 우리 식구들은 매운 거 좋아해. 내 음식은 싱겁잖아. 윤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 식구들이라는 말에서 자신은 제외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느꼈다. 그날 밤 도현에게 말했다. 나 정말 더는 못 참겠어.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윤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도현은 절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갈등을 피하는 사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현의 회사에서 진급 축하 모임이 있었다. 윤정은 그날만큼은 모든 걸 잊고 남편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예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도착한 윤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도현의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고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다. 윤정만 초대받지 못했던 것이다.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모두 와서 도현의 승진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심지어 시누이 남편까지 자리에 함께했다. 오직 윤정만 빠져 있었다. 도현이 윤정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윤정아, 여긴 어떻게 왔어? 그 말이 윤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마치 자신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온 것처럼 말하는 도현의 표정이 너무나 낯설었다. 당신 진급했다면서? 축하해주러 왔어. 그런데 여긴 뭐야? 가족들이 다 와 있잖아. 도현은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엄마가 갑자기 계획한 거라. 윤정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두가 윤정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제가 도현 씨 아내인데 왜 저만 이런 자리에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윤정을 쳐다보았다. 뭐라고? 내가 여기 왜 왔니? 당연히 남편 승진 축하해주러 왔죠. 가족이 다 모인 자리인데 저만 제외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듯 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3년 동안 참았어요. 왜 저만 항상 가족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어요. 갑자기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언니,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임 추궁하듯이 말해? 오빠 축하하는 자리인데. 축하하는 자리라면 아내인 저도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내가 가족이 아닌가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윤정에게는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다들 오해하는 것 같은데 윤정이도 당연히 초대할 생각이었어.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나 봐. 그 순간 시어머니가 윤정을 향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너는 여기 오지 말고 집에나 지키고 있지 그랬어? 집 지키는 개처럼. 윤정의 귀를 의심했다. 집 지키는 개라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현은 그 말을 들었을 텐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윤정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도현이 뒤쫓아 나왔지만 윤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윤정은 오랫동안 울었다. 3년간 자신이 겪었던 소외감, 무시당하는 느낌,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도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윤정은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다. 도현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늘 그랬듯이. 윤정아,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 윤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집 지키는 게라고 했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도현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현 씨, 솔직히 말해봐. 당신 가족들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알아? 도현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게, 우리 가족은 원래 굉장히 끈끈해. 누가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들어온다고? 나는 당신 아내야, 가족이라고. 알아, 그런데 엄마는 자기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나 봐. 윤정은 기가 막혔다. 3년간 그녀가 느꼈던 소외감은 착각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들에게 윤정은 가족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당신은? 나는 당신한테는 가족이야? 도현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는 내 아내잖아. 그런데 왜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할 때, 시누이가 비웃을 때, 모든 가족 모임에서 나만 배제될 때, 당신은 늘 침묵했잖아.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정은 더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다. 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뭐 하는 거야? 가려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제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사과했잖아.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제 일만이 아니야. 3년 동안 매일매일 쌓인 거야. 난 당신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좋아하던 일도 포기하고 항상 웃으면서 다가가려고 했어. 그런데 결과는 뭐야? 집 지키는 게라고? 도현은 말을 더듬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도 너를 받아들일 거고. 3년이 부족했어?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해? 5년? 10년? 윤정은 짐을 들고 문 앞으로 걸어갔다. 도현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제발 가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더 잘할게. 윤정은 도현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갑자기 거실의 TV 앞으로 걸어갔다. 결혼 선물로 시댁에서 받은 대형 TV였다. 윤정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바닥으로 밀어버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TV가 깨졌다. 도현은 놀라서 소리쳤다. 윤정아, 무슨 짓이야?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다. 웨딩 촬영 날 찍었던 가족사진 액자도 내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윤정의 거친 숨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당신의 가족은 내게 이런 선물을 줬어. 평생 소외감, 무시, 그리고 상처. 이제 됐어.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윤정은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서 있었다.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3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도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도현 씨, 내가 당신 가족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어. 도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말문이 막힌 듯했다. 윤정은 계속해서 물었다. 당신 부모님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던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거야? 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엄마는 내가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윤정은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게 나를 가족에서 제외시키고 무시할 이유가 돼? 엄마는 내가 일에만 신경 쓰고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했나 봐. 특히 공방 일을 하면서.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내가 공방을 그만뒀잖아. 그런데도 달라진 게 있었어? 오히려 더 심해졌잖아.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신을 바꿔도 달라질 수 없는 문제였다. 시댁에게 윤정은 그저 외부인일 뿐이었다. 윤정아, 제발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그러나 윤정의 눈에는 이미 더 이상의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도현의 말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도현 씨,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3년 전에 이미 말했어야 했어. 내가 당신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당신은 그저 침묵했지. 그런 침묵이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알아? 도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윤정은 천천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윤정이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는 결코 도현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 난 이제 갈래.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낼게. 도현이 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윤정아,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얘기할게. 윤정은 도현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 3년이 지나서 이미 늦었어.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 문 앞에 선 윤정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깨진 액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도현.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알아? 정말 웃긴 건 내가 당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야. 정말로 내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지.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진짜 서운한 건 당신이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윤정은 문을 열고 나갔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봄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바람.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윤정이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증거들, 시어머니의 비하 문자, 가족 모임에서 제외된 사진들, 그리고 도현과의 대화 녹음이 도움이 됐다. 도현은 처음에는 화해를 원했지만 윤정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이혼에 합의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윤정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특히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진이는 윤정의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너 정말 용기 있다.
그런 상황에서 3년이나 버텼다는 게 대단해. 진희의 말에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었어.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이혼 후 윤정은 새 출발을 위해 다시 공방을 열었다. 결혼 전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곳에 있었다. 도자기를 빚으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은 치유가 되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신우이를 마주쳤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친 순간 둘 다 놀랐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언니, 어떻게 지내? 신우이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윤정도 덩달아 어색하게 대답했다. 잘 지내. 너는? 짧은 침묵 후 신우이가 말을 이었다. 사실 미안해. 우리가 언니한테 너무했어. 윤정은 놀랐다. 신우이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 엄마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윤정은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론 이 사과가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 지금 행복해. 정말이었다. 윤정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헤어지기 전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오빠한테 연락할 생각은 없어?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결혼 사진들을 들춰보았다. 행복해 보이는 웨딩 촬영 사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현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든 신호가 있었다. 상견례 날 시어머니의 과한 칭찬, 신우이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도현의 지나친 배려. 그것들은 모두 가면이었다. 윤정은 사진들을 정리해 상자에 담았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새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는 그저 교훈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년 후 윤정의 공방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소소한 전시회도 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전시회 날 도현이 찾아왔다. 1년 만의 재회였다.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네. 축하해. 윤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고마워.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후회하고 있어, 윤정아. 내가 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윤정은 도현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그저 담담함만 남아 있었다. 후회는 없어. 난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아. 속이 시원해. 도현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잘 지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윤정은 도현을 뒤로하고 자신의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만든 도자기들은 깨지고 다시 태어난 그녀의 삶처럼 단단하게 빚어져 아름다운 형태로 서 있었다. 윤정은 미소 지었다. 비로소 자신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